하면 사람의 머리가 날 수 있을까라는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스펙터들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임상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니까 머리가 잘 자란다 하는 거하고 머리가 빠진다 하고는 다른 거죠. 우리가 흔히 삶의 원인은 남성 호르몬이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저는 많이 연구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머리는 빨리 자라는데 그 빨리 자란 머리가 또 빨리 빠지더라 하는 문제에 이제 부착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외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뭐 스트레스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양분이라든지 아니면 영양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점점 연구할수록 이게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머리에 일어나는 문제들, 기름이라든지 염증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관여하고 있더라. 그리고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모근이 손상이 되는 원인도 이 미생물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같이 연관이 돼서 일을 해왔는데 사실 오래전부터 이 발효에 의한 제품 개발을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다만 이게 왜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결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짧은 기간이지만 과학적으로 이걸 밝히려고 노력했던 것들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직접 저희가 제품을 생산합니다. 네. 다른 데 오리에 두는 게 아니고 제가 제품을 이렇게 맡아보니까 저는 이왕이면 클렌징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대신에 이 클렌징으로 인해서 상피세포가 손상이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 받으신 분은 아주 저렴한 계면 활성제로 깨끗하게만 하면 된다.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한 120여 종의 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건강하고 아주 연관이 큰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제품을 쓰더라도 금방 또 머리가 빠지더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게 식품입니다. 식품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건강 밸런스를 좀 유지시켜주자. 그런 의미에서 식품들도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R&D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는 저희가 개발한 제품들에 대한 세포 성장이라든지 독성, 그리고 항산화, 그리고 프로스펙트하는 성장 인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직접 인간의 셀을 가지고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통해서 다른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노화에 대해서도 직접 저희들이 두피를 하면서 보니까 진피층의 손상이 상당히 탈모에 80% 영향이 많더라. 그래서 진피층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할까, 그런 측면에서 항노화 실험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체 실험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표면적 발현이나 실물 사진들을 통해서 성형외과 또 피부과를 통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점막세포 면역 증강제라든지 세포 보호제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플락스 레이저 같은 수술 받고 난 뒤에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물질이나 또 동산 같은 이런 물질들, 그리고 화산 이런 것들이 복원되는데 상당히 많은 진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직접 저희가 또 유통을 합니다. 유통을 하는데 아미치 0.3 같은 한국 프랜차이즈도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든지 샤비샵이라든지 또 해외에는 이렇게 미국이나 중국, 일본, 호주, 말레이시아, 베트남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하나의 일환으로 이 병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하노이에는 준종합병원으로서 이 항노화병원이 지금 설치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병원이 설치돼서 같이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병원을 통해서 많은 질환들의 임상 효과들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직접 이 전문인들을 양성하는 학술회의를 갖고 있는데 이 학술 단체를 통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직접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탈모 시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 중에 탈모 인구가 1000만이라고 합니다. 5명 중에 한 명이 탈모인 거죠. 그래서 과연 탈모 시장이 얼마나 정도 될까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1999년도에 매출 집계가 25대. 300만 명 전. 그런데 지금 1000만 명. 이 2016년 지금 보니까 약 1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이 탈모인들을 분석해 보니까 탈모라는 것은 남자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여자들의 탈모가 더 많이 된대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2016년에 전국에 있는 탈모 관리센터를 통해 가지고 고객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머리가 좀 못 쓰신 분들이 많은데 결과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20대, 30대 고객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럴까? 이게 나이가 노화돼야 생기는 탈모,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생기는 탈모. 지금은 부모들이 잘 살아서 한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이 걱정할 일이 거의 없는데 왜 탈모가 이렇게 생길까? 저희들이 분석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이 무분별한 항생제 남용이라든지 또 유전자 변형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몸 속에 있는 어떤 영양의 언밸런스가 생긴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크로 바이옴을 통하면서 이 장내 미생물들의 어떤 불균형이 탈모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 바이옴하고 직접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샴푸입니다. 샴푸인데 샴푸 시장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샴푸 한 가지 가지고 한 해에 1000억을 팔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괜찮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개발을 해볼 생각인데 지금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1000만 명 중에 이 제품을 써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더니 300만 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700만 명은 제품을 안 써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쟁력이 있는 블루오션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쪽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두피 쪽에 연관되는 과연 이 마이크로 바이옴과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까 조사하면은 일단 두피에 일어나고 있는 비듬, 이제 비듬 중에서도 이 얇은 비듬을 일으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말라세시아라는 효모균이 일으킨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피에 있는 가끔 가다가 아주 질환적으로 생기는 두꺼운 비듬, 이 두꺼운 비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스폼 테니스라는 진균이 피부 깊숙이 파고들면서 생기는 각질이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진균 같은 경우에는 머리카락 속도 이렇게 파고들면서 머리카락이 부러지고 빠지는 백선 같은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탈모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두피에 일으키는 염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황색 포도상균이 두피에 몸낭염을 일으켜서 머리가 빠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질성 피부염이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도 박테리아도 손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머리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귀여운 동물들이 삽니다. 귀여운 동물들이 사는데 머리카락에 이런 여기서 한번 풀다 보실 수 있습니다. 모낭충이라는 이게 상당히 커요. 0.1mm 정도 되니까 눈 좋은 사람은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낭충들이 두피에 미생물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손상을 일으키고 있더라, 그런 거죠. 그리고 탈모에 대해서 이런 요인들이 직접 손상을 일으키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그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탈모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두피 지성 피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지라는 것은 남성 호르몬이 일으키는데 이 남성 호르몬 때문에 탈모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봤더니 이 피지선이 넓어지면서 우리 진피층에 있는 단백질들이 바깥으로 노출되면서 이 두피 표면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그걸 보고 증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 산화를 일으키면서 이 모공 입구가 막히는 가스나 지질이 침착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낭이라는 것은 땀이나 피지가 생기면 바깥으로 나가게 있어요. 그런데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낭 안으로 용이하면서 이 피지선이 커지면서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는 부분이 손상이 되더라는 거죠. 이 과정에 미생물이 직접적으로 영감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상된 모공들을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어떤 변화가 없는 그런 피부지만은 이 과산화지질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모공이 뻥 뚫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피부는 절대 이렇게 모공이 뚫리지 않습니다. 손상이 된 모공만 저렇게 뚫리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클렌징을 하더라도 상피세포가 손상이 안 되고 어떻게 이게 과산화지질만 없앨 수 있느냐. 저는 이것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을 이용해가지고 대사산물을 이용해서 샴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일단 비듬 아주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염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도 굉장히 빨리 없어지는 것들을 저희 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연적으로 과산화지질이 녹아버리니까 상피세포가 손상이 되는 그런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클렌징도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더라. 네, 그래서 제가 이 샴푸를 앞으로 저희가 나갈 길이 참 많은데 법적으로 화장품에는 균이 검출되면 안 돼요. 왜 이게 먹는 걸 허락해주면서 바르는 걸 허락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대사산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생민들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아마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하면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샴푸를 이제 쓰면서 임상을 해봤더니 여러분들 일반적인 샴푸하고 다릅니다. 기능성 샴푸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찰랑찰랑한 머리가 아니에요. 이 머리가 없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머리카락 앉으면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일단 좀 볼륨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쓰면서 비듬이나 염증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쓰면은 또 시원해야 돼요. 그리고 또 쓰고 나면은 머리에서 냄새 나는 거라든지 아니면 모습이라든지 또 기능성 샴푸를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쓰고 나서 린스를 안 쓰게 되면은 모발이 거칠어지죠. 엉키고 그런 엉킨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임상을 해봤더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하나는 모발의 부드러움은 역시 좀 떨어지더라. 네, 그래서 린스를 안 써도 모발이 엉키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찰랑찰랑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마 들어오실 때 받은 분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샴푸를 마이크로바이옴 샴푸를 나눠드렸어요. 네, 나눠드렸는데 이 샴푸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두피에다가 거품 내놓고 좀 오래 놔두세요. 2학년 한 2, 3분 좋은 샴푸니까 2, 3분 정도 놔뒀다가 헹궈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두피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머리에 비듬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있으신 분들은 머리에다 물 바르지 말고 샴푸 원액을 손가락으로 두피 표면에다 바르세요. 머리카락에다 말고요. 두피 표면에다 바르시고 30분 정도 있다가 헹궈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샴푸 그렇게 지금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 샴푸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 그걸 말씀하라면 샴푸를 만들면서 이 케미컬적인 요소들을 안 쓸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케미컬 요소에서 오는 데미지들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바이옴의 미생물들이 커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샴푸를 잘 한번 써보시고요. 또 이 샴푸를 쓰시고 거기에 이제 그 주소를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사용 후기를 적어주시면 좀 더 제품을 개발하는데,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선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피부에 뿌리는 미스트, 미스트도 마이크로바이옴 미스트 상당히 좋습니다.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하시겠습니다. 네. 샴푸를 사용했을 때 인체에 들어간 거를 내가 보여줬고요. 인체에 들어갔을 때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가 이런 것이 저희가 이제까지 임상하고는 염증을 없앴지 염증이 생기거나 어떤 트러블들이 생기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대사 3부를 쓰기 때문에 직접 균을 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하고 계속 연구를 해서 유익균들, 우리 인체의 유익균들을 이용한 샴푸가 저는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균이 직접 머리에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수술했을 때 예. 그 산모들이 아마 수술을 하면 샴푸가 뱃속에 들어있다는데 샴푸가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거는요, 우리 체내에 디톡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런 독들을 다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모히 한다고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다모 토닉 속에 들어있는 백송이라는 성분은 그런 비등균이나 염증균을 살균해서 두피가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피지 분비를 적절히 조절해서 뛰어난 보습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토닉 속에 들어있는 활용초는 다모 제품의 특징은 한방 제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샴푸나 토닉에 들어있는 활용초나 샴푸는 세정력을 좋게 해주고 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은 집에서 쓸 수 있는 홈케어 제품으로 두피를 가장 기본적으로 샴푸라든지 아니면 토닉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인 우리 약국에서도 약사님들이 추천하는 상품입니다. 보조해주는 제품입니다. 找回头发，找回自信，健发首选。 아직도 탈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주식회사 다모 코스메틱은 탈모 인구의 증가, 기존 발모 제품의 한계, 뷰티 산업의 성장이라는 시장 환경과 함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설립된 모발 종합 전문 기업으로 국내 발모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등장한 기업입니다. 다모 코스메틱은 1992년 발모 촉진제 개발에 착수하여 7년간의 연구 끝에 99년 시제품 출시, 99년부터 2001년까지 탑 성형외과에서 임상시험, 2001년 본제품 출시, 그리고 2002년 발모제와 탈모 방지 샴푸에 대한 특허 출원, 기술 신용보증기금 기술평가 통과, 그리고 로얄 브랜드상을 수상하는 등 단연간의 임상시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다모 코스메틱은 새로운 가치 창조를 통한 뷰티 산업의 리더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탈모에 관한 토탈 브랜드, 고객 지향적 매니지먼트, 글로벌화라는 비전을 고객 여러분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탈모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여성들과 젊은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탈모 원인으로
기존에는 호르몬,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을 들었으나 최근 탈모가 모낭충 때문에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새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낭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충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길이가 긴 데모덱스 팔리큘로름과 길이가 짧은 데모덱스 브레비스가 있습니다. 팔리큘로름은 모낭에 기생하며 모낭벽에 구멍을 뚫고 모근을 녹여 영양분을 섭취하고 기생하며 두피와 모낭 속을 출입하면서 모공을 넓히고 염증을 유발시키며 날카로운 발톱으로 두피층을 자극하여 비등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면서 탈모를 발생시킵니다. 브레비스는 먼저 봤던 팔리큘로름보다는 길이가 짧은데 피지선 부분의 지방 조직을 영양분으로 섭취하면서 기생하며 피지선 부분에 염증을 유발시키고 피부를 노화시켜 또한 탈모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모낭충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적으로 체형이 기묘한 시가 형태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세 마디로 된 네 쌍의 짧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 케라틴을 간직한 박리된 피부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몸통 부분은 길고 좁은 모양으로 수많은 줄무늬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모낭충은 반투명 형태의 큐티클층으로 덮여 있으며 크기는 0.1에서 0.4mm 정도에 이릅니다. 모낭충은 야행성으로 주로 야간에 활동하며 두피로 기어나와 짝짓기를 한 후 다시 모낭 속으로 들어가 산란과 부화를 합니다. 모낭충이 일으키는 질병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피부 질환으로서 주사, 건판선염, 산립종, 맥립종, 안검염 등이 있으며 두피에는 모낭염 및 탈모를 일으킵니다. 그럼 이제 모낭충이 탈모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충은 피지를 먹고 사는데 이를 분해하기 위하여 배출한 리파아제가 모발 성장에 필수적인 영양소 생성을 막습니다. 또한 모공을 뚫고 드나들면서 모근과 모낭과의 간격을 넓히고 모근을 손상시킵니다. 모낭충의 분비물과 사체는 두피를 오염시키며 두피 밖 불순물을 전이시키면서 모낭염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 면역체계가 약화되며 두피에 알러지가 발생해 결국 탈모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모낭충이 탈모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애니메이션을 통하여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촘촘히 밀집되어 있는 모낭과 모발 사이를 모낭충이 침입하여 모근에 있는 피지나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영양분을 섭취하며 모공을 반복적으로 출입하면서 모낭과 모발 사이의 간격을 넓힙니다. 모낭충은 리파아제와 분비물을 배출하여 모낭을 오염시키며 종국적으로는 액화되어 모낭에서 사멸하지만 모낭과 두피에 염증을 발생시키고 두피와 모발을 손상시켜 결국 탈모를 초래합니다. 이 그림은 모낭충의 성장 주기로서 모낭충이 알에서 유충, 약충, 성충으로의 변태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모낭충이 알인 상태에서의 비디오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디오는 알을 막 낳은 모낭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운데는 알을 낳은 후 어미와 알이 분리되는 모습을, 세 번째는 막에 둘러싸인 모낭충 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모습은 모낭충이 유충일 때의 모습입니다. 처음 비디오는 모낭충이 유충일 때 머리 부분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충일 때의 서로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낭충이 약충일 때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팔리큘로름이
약충일 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처음과 세 번째는 브레비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모낭충이 성충일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부분은 머리 부분을 배열을 높여 상세히 보여주고 있으며 가운데는 브레비스를, 세 번째는 팔리큘러룸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낭충이 성장 주기를 직접 비교해서 관찰하기 위해 각 단계별 비디오를 한 화면에서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화면은 알인 상태에서의 모낭충이 유충을 거쳐 약충과 성충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충을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유충은 다리가 3쌍인 반면 약충은 다리가 4쌍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충은 아직 각 기관들이 뚜렷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반면 성충은 각 기관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낭충은 일정 단계를 거쳐 성장한 다음 다시 알을 낳아 부화하는 사이클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주기는 대략 보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탈모의 원인인 모낭충에 닥터큐 NDM을 도포했을 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우선 닥터큐 NDM을 살포시 모낭충을 빠른 속도로 사멸시키며 두피 속에 존재하는 모낭충의 배설물과 사체를 제거해주고 모낭충의 재번식을 막아 두피에서 모낭충을 완전히 제거하여 줍니다. 그럼 닥터큐 NDM을 도포하기 전과 후의 모낭충의 모습을 직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편에 나타난 비디오가 닥터큐 NDM을 도포하기 이전의 모습이고 오른편에 나타나는 비디오는 닥터큐 NDM을 도포한 후 20분 뒤에 찍은 모습입니다. 양쪽 비교를 통해서 닥터큐 NDM을 도포한 후 모낭충이 바로 사멸하는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낭충은 여러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선 무리를 지어서 존재하는 모낭충의 모습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모낭충은 팔로큘러룸이 쌍으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른쪽은 여러 마리의 모낭충이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낭충은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기보다는 일반적으로 무리를 지어 존재하는 게 보통입니다. 이번 비디오도 무리를 지어 존재하는 모낭충의 모습으로서 왼쪽은 3마리의 모낭충이 함께 존재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무리를 지어 존재하는 모낭충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모낭충이 무리를 지어 존재하는 모습 중 4마리가 함께 뭉쳐있는 모습과 좀 더 배율을 낮게 잡아 모낭충이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낭충은 굉장히 활동력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같은 모습을 팔리큘러룸과 브레비스 순으로 그들의 움직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